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입시 현장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확보된 정원은 주로 비수도권과 정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의대에 주로 배정될 예정인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시고 공교육 입시 전문가와 의대 증원에 따른 입시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중등 진학지도 연구회 소속 윤희태 선생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의대 신입생 2,000명 증가가 입시에 얼마나 큰 영향으로 다가올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에 발표된 2025 대입 시행 계획을 기준으로 본다면요, 원래 올해 뽑아야 할 의대의 정원은 3,094명이었습니다. 근데 2,000명 같은 경우는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만약에 이 2,000명 정도가 확정이 돼서 5,000명 정도를 뽑는다고 한다면은 원래 뽑으려고 했었던 그러한 계획보다는 1.67배 정도 증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명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늠해 보면은요, 원래 올해 서울대에서 수시 정시를 모두 포함해서 자연 계열에서 뽑으려고 했던 인원이 1,997명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서울대 자연 계열이 통으로 하나 더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험생들에게는 또 상당한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대학에서 이 희망 규모가 큽니다. 이 실제 배정도 비슷할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실제로 보시면은요, 현재 수도권에서는 평균적으로 의대 한 학교에서 의대를 뽑는 정원이 한 150명 가량이 돼요. 네. 근데 이 150명이 어느 정도냐면은요, 지방대학 같은 경우, 지역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40에서 50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성균관 되면 한 40명 가량 뽑고 있고요. 그 얘기는 40명, 50명 가량 정도를 뽑는 학교에 100명에서 110명 정도의 추가 증원이 예상되는 거죠. 거기다가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인재 전형을 더 늘리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정원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전형들, 그리고 비수도권의 지역 인재 전형에서 훨씬 더 증원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대학별로 배정 인원만큼이다. 어떤 전형과 방식으로 선발할지가 또 중요한 지점일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2025 시행 계획을 기준으로 보면은요, 정시에 해당하는 수능 위주의 전형은 사실은 35%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학생분 중심에 해당하는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두 개 더하면 50%가 넘어가요. 57%까지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전형별에 있는 비율들이 같다고 가정한다면은요, 2,000명 중에서 수능에 해당하는, 즉 정시의 수능 위주의 전형은 아마 600명에서 700명 정도 증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또한 지역 인재 전형을 많이 늘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지역 인재 전형은 또 구조가 달라요.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능 전형은 한 2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인재 전형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55%를 차지하고 있는 교과 전형이 가장 많이 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지역 인재 교과 전형의 정원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 인재 교과 전형의 합격선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그것도 아주 많은 수치는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영향이 미미하고 지역 인재 전형의 학생부 교과 전형 위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 해주셨습니다. 최근 입시에서 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N수생의 유입입니다. 특히 의대 관련해서는 이 N수생의 여파가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의대 등 최상위층을 겨냥한 졸업생 및 N수생,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직장인들도 학원으로 뛰쳐가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런 과연 많은 수요들이 과연 성공을 이룰지는 사실은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N수생, 졸업생, 그리고 직장인들이 주로
하는 전형들은 전부 다 수능 위주의 전형입니다. 근데 이 수능 위주의 전형은 많아봤자 6, 700명밖에 증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6, 700명 안에는 지역 인재 전형도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수능 위주의 전형들은 아마 한 1,400명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러면은 900명에서 1,400명이니까 500명이 늘었으니까 엄청 많이 늘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미 의대 시장은 사실은 포화 시장입니다. 과포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은 공급이 너무 적어요. 원하는 사람은 워낙 많고요. 원하는 사람은 많고 공급이 워낙 적다 보니까 결국에는 복권 당첨자가 저번 주에는 10명 나왔어요. 근데 이번 주에 30명 나온다고 해서 과연 확률이 올라갈까요? 네. 그렇지는 않겠죠. 네. 쉽게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늘어나는 공급이 늘어나긴 하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일반 전형의 수능 위주의 전형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에서 예측하는 합격선이 갑자기 떨어진다. 대폭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은 사실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상황을 좀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예, 이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이달 28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수험생들 어떻게 준비하고 이 결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사실 수험생들이 많이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예. 언론 보도나 아니면 기사 때문에 많이 흔들렸는데요. 사실 우리 이미 작년에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킬러 문제가 없어져서 쉬울 거라고 예측하고 수험생들 중에서는 공부를 꼼꼼히 하지 않은 친구들도 많은데요. 그런 학생들은 사실은 불수능의 뜨거운 맛을 봤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환경 변화 아니면은 잘못된 정보에 흔들리기보다는 3월 학력 평가에서는 방학 동안 했던 개념 정리나 약점 보완이 잘 이루어진지 확인한 게 필요합니다. 특히 수능을 보고 3월 학평을 보고 난 다음에 성적표를 활용하면요. 어느 자동에서 틀렸는지 그리고 난도는 어떻는지 이런 게 표시가 전부 다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번 겨울방학 때는 개념 정리를 끝냈어 라고 한다면은 3월 시험을 통해서 혹시 개념 정리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6월 모평 전까지는 어떤 부분의 문제풀이를 꾸준히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는 걸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올해 이 구체적인 이 대학별 모집 요강은 이 평년보다 조금 늦게 5월이 되어서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있죠. 여기에 이 무적용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수험생들 불안감이 클 것 같은데 어떤 조언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3학년이고 그리고 1학기고 첫 주입니다. 아직 첫 주가 끝나지도 않은 부분이고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직 요강도 안 나온 상태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불안에 떨거나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자신의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불안하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아직 요강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나의 페이스를 스스로 흔들 필요는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3월부터 11월까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운동해 보셔야 알겠지만 처음에 헬스장 가면은 정말 2kg짜리 아령 하나 들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가면서 꾸준히 조금씩 운동을 하게 되면은 9개월 후에는 진짜 100kg짜리도 들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성적 향상도 이와 같거든요. 주변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 플랜을 가지고 그리고 언젠가 오를 수 있다. 내가 공부하면은 성적이 오를 거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11월까지 흔들리지 않고 공부한다면은 아마 수능 시험장에서도 웃고 나오는 수험생이 될 겁니다. 네,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하던 대로 계획대로 우리 수험생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